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갑에서는 소리 없는 약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485원. 사람들은 숫자가 조금 올랐다고 말하지만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이 걸린 파멸의 전조입니다.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85원까지 수직 상승한 이 짧은 며칠 사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자산의 가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1억 원의 가치는 불과 일주일 만에 약 1,5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당신은 성실히 일했고 잠들었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 중형차 한 대 값이 내 금고에서 털려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엔진의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1,500원은 단순한 심리적 저지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원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종이조각 취급을 받기 시작하는 파산의 임계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500원 시대에 우리에게 닥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잔혹한 4가지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아침 9시를 걱정하지만 사실 재앙은 이미 우리 발등 아래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은 바로 물류의 외통수입니다. 지금 이 시각 항공과 해운 물류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두바이 공항 마비와 중동의 전면전 위기로 전 세계 항공 화물 용량의 22%가 단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항공 물류비는 단 하루 만에 최대 120% 이상, 즉 2.2배 폭등했습니다. 어제 100만 원 주던 운송료를 오늘 아침에 22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마이너스의 역설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비싸면 배로 보내면 되지 않나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운사들이 운임을 올리면 돈을 더 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배를 움직이는 벙커시유 가격은 환율 1,500원 시대의 달러 결제 부담과 겹쳐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기름값이 지금 이 미친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고꾸라지는 지옥 같은 구조가 형성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조차 팔수록 적자인 이 마이너스의 늪에 빠져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기업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비행기와 배의 기름값을 대느라 금고를 털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공급망이 마주한 잔혹한 현실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찍는 순간 주식시장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이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탈출해야 할 지옥입니다. 그들에게 환율 1,500원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자산이 매일 5%, 10%씩 삭제되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조금 오른들 무슨 소용입니까? 환율에서 다 까먹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량주들을 쓰레기통에 내던지듯 매도하고 안전한 달러 방공호로 대탈출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나가는 과정은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주식을 파니 주가는 폭락하고 달러를 사니 환율은 더 폭등합니다. 이 폭등이 다시 추가 탈출을 부추기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한가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정도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내일 아침 9시 당신의 전광판이 피칠갑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란의 목줄인 호르무즈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과 국제유가 150달러가 만나는 지점. 그곳에 적힌 영수증의 가격은 리터당 3,000원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20% 폭등한 물류비와 1,500원의 환율을 대입해보면 이건 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기름값이 3,000원이 되면 단순히 운전하기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 한 알, 삼겹살 한 점, 택배 하나까지 모든 비용에 이 기름값 폭탄이 전이됩니다. 수입 식자재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은 바닥까지 긁힐 것입니다.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이 주유비와 식비로 다 빠져나가는 장바구니 사용 선고가 여러분의 안방을 습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한국은행조차 이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현재 금리 3.50%. 한국은행은 그동안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꾹꾹 참으며 금리를 동결해왔습니다. 하지만 환율 1,500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미쳐 날뛰는 환율을 방어하고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물가 폭탄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강제적 인상의 칼을 뽑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대출 금리의 수직 상승을 의미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옥. 이미 7, 8%대 고금리에 비명을 지르던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추가 금리 인상은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 될 것입니다.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은 환율 1,500원이라는 절벽 앞에서 처참히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은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연 485원이라는 숫자가 증명하고 120% 폭등한 물류비가 소리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기름값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모든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 잔혹한 경제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진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수익률의 차이가 아니라 생존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한 페이지를 다시 넘겨보려 합니다. 바로 2009년입니다. 잠시 2004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우리네 주유소 간판 기억하십니까? 경유 가격이 리터당 600원대였습니다. 휘발유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경유차 타면 돈 번다는 말이 진리였던 시절입니다. 만원 한 장이면 16리터가 넘게 들어갔고 묵직하게 올라가는 기름 게이지를 보며 우리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와 서민의 발이 단돈 600원에 움직이던 축복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뒤인 2009년 3월 환율이 1,592원이라는 미친 숫자를 찍으며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600원 하던 경유가 자고 나면 100원씩 뛰더니 급기야 1,9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3배 이상 300% 폭등입니다. 이건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국가가 서민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미친 환율과 기름값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도륙했는지 그 잔혹한 현장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기름값 1,900원은 단순히 차가 멈추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집 앞 식당부터 초토화됐습니다. 밀가루와 식용유, 설탕값이 환율 폭등으로 2배씩 뛰었습니다. 당시 동네 중국집 사장님들은 밀가루 값을 감당 못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짜장면 값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기고 안 올리자니 팔수록 적자인 지옥이었습니다. 식당 테이블마다 놓여있던 무한 리필 반찬들이 사라지고 공기밥 추가 1,000원이라는 야박한 문구가 붙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한 끼 식사가 공포로 변했던 시절, 환율 1,500원은 우리네 식탁 위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공포는 서민들만 잡은 게 아닙니다. 대마불사라던 대한민국 재계 10위권의 거물들조차 환율 1,500원이라는 단두대 앞에서 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의아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 기업들 이름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가 망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름만 남았지 알맹이는 다 뺏기고 주인도 바뀐 껍데기 생존입니다. 당시 재계 9위였던 금호아시아나는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그룹의 기둥인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남의 손에 다 넘겨주고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어 갈기갈기 찢긴 겁니다. 조선의 거물 STX그룹은 아예 공중분해되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600원 하던 경유값이 1,900원이 되자 배를 띄울수록 빚만 쌓여 수조 원의 손실을 내고 증발했습니다. 대한민국 1위 해운사 한진해운 역시 이때 입은 유류비 내상을 견디지 못해 결국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건설의 상징이던 쌍용건설은 자재비를 못 버텨 법정 관리에 들어간 뒤 외국 자본에 팔려나갔고 현대그룹의 자존심이던 현대상선은 고가 기름값을 못 견뎌 산업은행에 넘어가며 이름까지 HMM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은 쫓겨나고 알짜 공장은 남의 손에 넘어갔는데 그게 망한 게 아니면 봅니까? 환율 1,500원은 그렇게 거물들의 이름표만 남기고 그 영혼을 통째로 앗아갔습니다. 서민들의 난방비는 더 잔인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달동네에서 쓰던 실내 등유 가격을 보십시오. 환율 폭등과 함께 등유 한 드럼 가격이 서민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노인들이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끄고 집 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장갑을 낀 채 생활했습니다. 목욕물 한 대야를 데우는 게 무서워 찬물로 몸을 닦던 노인들이 폐렴으로 쓰러지던 지옥 같은 겨울이었습니다. 2004년 600원 하던 기름값이 1,900원이 될 때 서민들의 안방은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환율 1,500원은 자녀를 해외로 보낸 가장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1,000만 원이면 되던 학비가 환율 폭등으로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매일 눈물바다였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유학생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마중 나간 초췌한 아버지들, 한국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자식 뒷바라지하던 아버지는 환율이라는 괴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율 1,500원은 대한민국 수만 가정을 이혼과 파산이라는 절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전국 은행 창구는 매일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전세계 증시가 박살나자 국민들이 노후 자금으로 부었던 해외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를 찍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안 먹이고 안 입히며 모은 돈이 단 몇 달 만에 반토막 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환율 1,500원은 대한민국 중산층의 꿈을 단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금융 도살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09년의 기록은 숫자가 아닙니다.
재계 9위 금호가 해체되고 600원 하던 경유값이 1,900원이 되며 수많은 가장이 핸들을 놓아야 했던 실물 경제의 파괴 현장이었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히 달러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숨통을 끊고 성실한 중산층의 자산을 강제로 약탈해가는 재앙입니다. 10대 재벌조차 이름만 남기고 무너져 나갈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사라질 줄 알았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다시 온다면 당신은 당신의 자산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거대한 파도에 쓸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